다섯 번째로 서울대 법전원 1학년 이규진 유종우 학생이 이혜승 박사과정생님, 김의근 장슬기 학생과 함께 준비하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데이터 분석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규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판결이나 심결이 주어졌을 때 그 문서 전부를 검토하기 이전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주어진 판결 또는 심결에서 핵심 법률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것을 자동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심결례 의결서를 크롤링해서 이렇게 PDF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모은 뒤 화면에 보이는 이런 핵심 엔티티들을 정의하여 이를 추출해냈고 추출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CSV 파일이 PDF 형식의 의결서에서 사건 번호, 의결 번호, 사건명, 그 대표 조치 유형, 의결일과 같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키값이 되는 엔티티들을 먼저 추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보들 이외에 텍스트 자체에서 법률 정보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연어 처리 기법은 정규 표현식 또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약어인 레객스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형식 언어로 예를 들어 많은 양의 텍스트에서 이러한 형식의 이메일 주소만을 추출해내고 싶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골뱅이가 여기 있고 그 앞에는 알파벳과 이러한 특수 문자가 표현된 문자열이 있고 여기 온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식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예시에서 잘 드러나지만 이는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이고 또 현재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주로 쓰이는 이제 데이터 학습에 의한 귀납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이 문장 형식의 패턴을 추론해서 연역적으로 자연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자연어로 전제로 이루어져 있는 심결 전체를 분석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기술이겠지만 또 저희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뭔가 법률 정보 추출 자동화와 관련해서 참고할 선행 연구가 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공정위에서 충분한 양의 심결례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봤을 때 시시남 의결서가 107건 정도밖에 검색되지 않는 등 일단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규 표현식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객스를 통해서 추출의 자동화를 시도한 것은 시진남 사건에서의 관련 시장과 적용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은 독점규제법 제 몇 조 제 몇 항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고 특정된 관련 시장을 나타내는 문장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주로 관련 시장은 무슨 시장으로 획정한다, 무슨 시장으로 본다, 무슨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식으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시 코드와 같이 진행을 해보았고 또 이게 획정이라는 일상적 표현에는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가 쓰인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문장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시장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계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된 상품 시장과 종된 상품 시장을 나누어서 시장 획정을 한 경우와 같이 좀 일반적으로 상품 시장, 지리적 시장 이렇게 나뉘지 않는 경우는 역시 레객스로는 관련 시장을 추출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추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역시 시도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연구 소개와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 발표는 유종 원우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연구 결과 부분의 발표를 맡은 서울대 법전원 1학년 유종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규진 원우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연구 방법으로 심결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에 적용 법규와 위반 행위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도표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제3조의 2, 제1항, 제5호가
53%로 나오는 등 어떠한 조문이 각각의 심결례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로 이제 몇 퍼센트의 심결례에서 어떠한 조문이 활용되었는지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과 같은 데이터는 이제 보통 법률 인공지능에서 떠올리시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아닌 정규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법조문의 형식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듯 정규식만으로도 충분하게 정보 추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데이터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법률 인공지능이나 법률 분야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법률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접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위반 행위와 같은 비정형적인 사항은 정규식으로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개체명 인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위에서 나온 심결례 데이터와 그 뒤에 후속 판례를 연결한 결합 데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기아자동차의 시지남용 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심결례를 그 뒤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례와 연결한 것과 같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심결례 100여 개 중에서 후속 판례와 연결된 것은 14개, 그 전체의 12.9%에 불과하였고, 이것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판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후속 판례가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심결례와 판례 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위와 같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